안녕하세요, 잉크스입니다. 저번에 굿노트 4가 5보다 좋은 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굿노트 5가 좋은 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번 동영상을 통해 소개시켜 드릴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굿노트 4와 굿노트 5의 메인 화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굿노트 4인데요. 보시면 큰 썸네일이 있어서 직관적이긴 하지만 메뉴 간 이동을 해야 될 때 이 상단을 터치해야 돼서 이게 사용하다 보면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면에 굿노트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 있고 폴더 안에 들어가서 또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기능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또 굿노트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즐겨찾기 기능인데요. 폴더 단위로도 즐겨찾기를 지정할 수 있고 노트 단위로도 즐겨찾기를 지정할 수 있고 심지어 페이지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단점은 이 페이지별로 네이밍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굿노트 5는 현재 굿노트 4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옵션을 활성화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입 툴이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불만족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잘 나온 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쉐입 툴이 가장 좋은 점이 이렇게 아무거나 적어도 그 억지로 이렇게 쉐입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쉐입을 잡아줍니다. 이러다가 또 다른 걸 그리면 쉐입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또 이 공간 안을 컬러로 채우는 옵션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리시고 이걸 손으로 채우거나 하이라이터로 채우기에는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굿노트에서는 모양을 잡아주고 펜을 선택하고 여기 중앙부터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다 보면 이 부분이 확대해보면은 이렇게 지글지글한 모양이 됩니다. 쉐입 툴에 스냅 투 아더 스트로크를 켜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밖으로 뻗어나가서 그려주시고요. 다시 중앙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선길이 닫힙니다. 이렇게 닫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역시 닫혀버리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굿노트 5에는 하이라이터만 지우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울 때 하이라이터만 지우려면 하이라이터 온리 기능을 켜고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미지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기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서 여기서 뭔가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 옆에 이 작은 썸네일들이 떠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아이패드를 사진 찍는 용도로 많이 안 쓰신다면 카메라 롤에 자주 쓰는 포스트잇이나 스티커를 넣어 놓으시면 미니 스티커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포스트잇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점이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슬리 페이지에 가서 제가 지금 사진첩에 가서 컬러 블럭들을 쭉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실 이건 위클리에 쓰려고 만든 컬러 블럭인데 예전 굿노트에서는 이 가로 세로 사이즈 조정이 안 돼서 컬러 블럭을 위클리 걸 만들고 또 먼슬리 걸 만들고 또 데일리 걸 만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 세로 조정이 되니까 이렇게 길쭉했던 녀석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 모양의 컬러 블럭을 가로 세로 조정해서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노트5의 메인 기능 중 하나인 검색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색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앞에 샵을 붙이시고요. 적어주고 싶은 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을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적고 나서 검색 메뉴로 갑니다. 검색 메뉴에 들어와서 샵 잉크씨 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샵 잉크씨가 들어있는 노트 페이지랑 각각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는 같은 페이지에 적었지만 여기 하단 스크롤을 보시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페이지에 있으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게 일반적으로 필기할 때 앞에 샵을 붙이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화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텍스트 박스에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굵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태릭체로 기울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버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스타일에 들어가서 중앙 정렬하실 수도 있고요. 사이즈도 키워주실 수 있고 폰트도 바꿔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글 박스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랑 보더 컬러를 지정할 수 있고 이 보더의 굵기랑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 기본 템플릿에도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사실 굿노트 4 같은 경우에는 예쁜 기본 템플릿이 없어서 무료로 공유해 주시는 분들 걸 다운받거나 아니면 유료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보시면 기본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 굿노트 5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노트들이 어느 정도 기본으로 갖춰진 모습입니다. 모눈도 있고 그냥 줄공책도 있습니다. 코넬 노트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쓸만한 거는 어느 정도 갖춰놓은 모습입니다. 위클리 플래너도 있고 먼슬리 플래너도 있습니다. 가로, 세로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세로 모드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많아지네요. 악보도 나오고 먼슬리 플래너, 투두 리스트 이런 식으로 선택권이 좀 많아진 모습입니다. 색상도 옐로우로 하실 수 있고 화이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커버 같은 경우에도 굿노트 4는 솔직히 커버가 예쁘다고는 못하겠는데 굿노트 5 같은 경우에는 심플한 그냥 크래프트지 노트 커버도 있고 감각적인 노트 커버들이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페이지를 기본 템플릿으로 지정하고 싶잖아요. 기본 템플릿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노트 5가 훨씬 직관적입니다. 여기서 노트북 템플릿에 들어가시면 그룹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플래너를 넣어볼까요? 그리고 또 자주 쓰는 체크리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쓰는 템플릿을 기본화시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템플릿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하기도 쉽습니다. 노트 4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 옵션 메뉴에 들어가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에딧에 들어가서 이 좁은 창 안에서 임포팅을 하고 순서를 바꾸고 했어야 됐거든요. 사실 굿노트 5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기능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굿노트 5로 옮기고 싶은데요. 사실 아직 안정화된 어플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굿노트 5를 사용할 때보다는 버그가 많이 잡힌 것 같지만 오늘도 테스트해보니까 최악의 버그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1차로 이 부분을 복사하고 붙여넣고 다시 이 부분을 복사하고 붙여넣으면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붙여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어나는 버그는 아니고 말 그대로 버그니까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뭔가 필기로 옮기려고 잘라냈다가 붙여넣는데 다른 필기가 들어와 버리면 그 자료는 소실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안정화가 좀 덜 된 모습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굿노트 5로 사용하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좀 라이트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즐기면서 필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실만 합니다. 구매는 굿노트 4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트 5와 노트 4를 비교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